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초가 되는 큐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이런 그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제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양자역학이 뭐 물리학과 전공자만 하더라도 학부 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배우는 과목이고, 또 대학원에 가서도 또 이제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양자 컴퓨터를 알기 위해서 2년간 또 양자역학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최대한 어떤 그 양자역학적인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양자 컴퓨터에서 제시되는 그런 큐비트에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큐비트를 이제 연산을 하는지, 그리고 이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제 그런 쪽에 좀 프랙티컬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큐빗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큐빗은 이제 퀀텀 빛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시컬 컴퓨터, 일반적인 그 현재 컴퓨터는 이제 비트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 단위죠. 그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빗, 퀀텀 비트라고 해서 우리 줄여서 큐빗이라고 하고, 이 용어는 이제 벤자민 슈마허가 처음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빗은 기본적으로 양자 정보를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큐빗이 기존의 어떤 비트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전을 그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동전 던지기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그 동전이 있죠.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둘 앞면과 뒷면 밖에는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일종의 그 비트가 됩니다. 즉 0, 우리가 0인 상태를 동전의 앞면으로 치면은 그 뒷면은 이제 1인 상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면을 보면은 지금 그 500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뒷면 1인 상태가 나온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비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probabilistic bit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확률적인 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이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상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일종의 그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 벡터로 쓰면은, 얘는 이제 A 앞에 개수가 있고, 즉 0과 1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앞에 이 개수는 그게 나올 이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그 0부터 1 사이의 어떤 수니까 0부터 1 사이의 어떤 양의 수가 돼야 되고, 두 확률을 더하면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즉 A 플러스 B가 이제 1을 만족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런 그 벡터를 우리가 그 probabilistic b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확률적인 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들여다보면은 이제 뒷면이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B가 처음에는 그 2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1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고 난 순간에는 1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제 그때 등장한 게 이제 바로 이제 퀀텀 빛, 큐빗이 됩니다. 이 큐빗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이 코인이 0인 상태를 우리가 0으로 두고, 그다음 코인이 그 뒷면인 상태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1의 상태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측정하기 전까지는 이 코인이 0인 상태와 1인 상태가 이제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건데, 이 앞에 개수는 그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률은 뭐가 되냐 하면은 0일 확률은, 즉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이 앞에 개수의 절대값 제곱을 의미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베타의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률이 아니라 확률의 어떤 그 밀도를
나타내는 항이 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어떤 파동 함수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파, 베타는 그리고 또 실수일 필요가 없고요. 이건 복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에 속하는 이런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 그 절대값을 제곱한 것들이 이제 확률이 되어버리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항상 그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식은 이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고요. 즉 probabilistic bit는 요 앞에 개수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지만 양자역학적인 큐빗에서는 이 앞에 개수의 그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이제 확률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코인에 대한 어떤 probabilistic bit라고 하면은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이제 균일하게 2분의 1, 2분의 1 나올 테니까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 그 양자역학적인 우리가 파동함수로 기술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큐빗으로 기술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0과 1 상태가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의 제곱한 것들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균일하다면은 요거 제곱한 게 2분의 1이고 요거 제곱한 게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 그런데 이 확률이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뭐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해서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실수일 필요는 없는 게 이런 형태의 어떤 복소수도 가능할 겁니다. 즉 앞에 개수가 루트 2분의 1이면 요 복소수의 절대값도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걸 만족하는 복소수면은 그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복소수 평면에 그 어떤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돼 버릴 테니까 임의의 어떤 복소수도 역시 이런 걸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밑에 코인의 형태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클래시컬한 그 probabilistic bit에서는 한 상태로밖에 기술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인 상태에서는 그 확률을 갖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큐빗을 가지고. 네, 그럼 이런 그 큐빗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동전의 앞면, 뒷면을 0 또는 1 이런 형태의 그 벡터로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 클래시컬한 경우와는 달리 어떤 양자역학에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파동 함수를 그 상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락의 어떤 캣 벡터 노테이션인데요. 우리가 파동 함수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괄호를 우리가 브래킷이라고 하죠. 브라켓이라고 해서 요 앞에 걸 우리가 브라라고 하고 뒤에 걸 이제 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폴 디락이 이제 처음 사용한 그런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우리가 전자의 파동 상태를 우리가 psi x t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브라켓으로 표현하면은 훨씬 직관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0과 1 상태를 이렇게 이제 브라켓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를 쓰면은 동일하게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 제로 상태 플러스 베타 1 상태의 합으로 이 큐빗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큐빗의 하나의 그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이제 복소수고, 그 다음에 알파의 절대값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은 1을 만족한다. 요건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게 이런 그 큐빗은 항상 그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서로 다른 상태면은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큐빗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아톰을 가지고, 즉 핵이 있고 주위로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이제 아톰의 구조죠. 이런 아톰을 가지고 이제 큐빗을 구성하는 가장 그 심플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즉 예를 들어 이게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이제 밖에서 돌고 있는데, 이 전자 하나가 이루는 그 궤도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은 그 해로부터 이 궤도 오비탈이라고 하죠. 오비탈. 그래서 궤도 오비탈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제 n이 0인 1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n이 1인 상태. 그 다음에 excited state는 n이 1이 아닌 뭐 2, 3, 4 이런 형태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상태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excited 상태는 그 전자가 역이된 상태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2s 상태도 있고, 뭐 2p 오비탈 상태도 있고, 3s 오비탈 상태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하나만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2s 오비탈을 우리가 excited state를 선택을 하면은 이 나머지는 이제 없다고 보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그라운드 상태와 excited 상태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 무수히 많죠. n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지만 퉁쳐가지고 0하고 1인 단 두 가지 상태만 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어떤 임의의 어떤 전자의 파동 상태는 우리가 이제 0하고 1의 어떤 그 합성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의 어떤 이런 그 합성된 상태로 이렇게 전자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큐비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그 큐비트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우리가 이 브라벡타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벡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요걸 이제 살짝 그 가로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면 되고, 요건 이제 앞에 개수들은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되고, 나머지 이런 그 캡 벡터가 이제 브라벡터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지내게 됩니다. 요건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정의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건 이제 복소수에서 2 플러스 3i라는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 실수부는 가만히 있고 허수부가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런 반대가 되는 요런 형태의 어떤 복소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앞에 개수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고요. 허수부의 부호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런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어떤 파이와 psi를 연산하면 이게 요 형태의 어떤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건 하나의 정의인데요. 정의, 즉 psi x하고 파이 x의 어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어떤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그런 연산이 됩니다. 요거는 그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벡터의 내적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요 의미는 이제 벡터, 즉 psi 벡터하고 파이 벡터를 서로 그 내적을 하는 의미하고 같고요. 아무튼 이제 함수 간에 서로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그 적분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i를 여기 그 이 노테이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psi 스타 x psi 하면 이게 바로 psi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psi 절대값의 제곱을 전 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을 더한다는 의미니까 이건 바로 이 함수가 이 전 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발견될 확률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게 되고, 왜 1이 나오는지 요 노테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건 이제 요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즉 브라벡타는 그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캡벡타는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걸 이제 각각 연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벡터 연산, 숫자 연산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 법칙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면은 앞에 거, 즉 알파 스타하고 알파가 나오면은 여기 알파 절대값 제곱이죠. 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산을 하면은 이제 알파 스타하고 베타가 되고, 즉 요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0하고 1이 되죠. 그 다음에 베타 스타 알파가 나오면은 요 항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스타 베타가 되면은 요 항이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0하고 1인 상태를 우리가 뭔지 잘 들여다보면은 0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1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이제 전혀 그 연관을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즉 0하고 1을 우리가
연산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건 이제 0이 되어 버립니다. 즉 이런 걸 우리가 그 수학적 용어로는 이제 서로 올소고날 직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1s 오비탈하고 2s 오비탈은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영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직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하고 1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은 0이 되어버리고, 즉 0하고 0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한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크기를, 절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이 되어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어버리고요. 0인 스테이트하고 1인 스테이트의 원래 크기를 우리가 그 1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0인 스테이트하고 1인 스테이트가 어떤 그 의미를 지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가 이런 그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이런 그 정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 값이 바로 이제 1이 나오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1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그 값이 이제 1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 그럼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봐도 역시 이제 요게 1이 나오려면 이제 요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0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0인 벡터하고 0인 스테이트하고 1인 스테이트는 서로 그 올소고날, 서로 직교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0인 상태의 어떤 그 절대값은 크기가 이제 1이라는 거죠. 1이고 1인 상태도 역시 크기가 이제 1이 되는 이런 그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만약 벡터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그 이 전자의 어떤 파동 함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저 벡터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기저, 베이시스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저와 기저가 뭔지 그런 걸 조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큐빗을 우리가 기술하는 이런 공간은 우리가 그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힐버트 공간. 함수들의 어떤 그 공간을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비유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떤 그 한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즉 하나 뭐 위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한 우리가 그 위치를 기술할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좌표계가 정해져야지만 원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물리학의 기본인데, 그래서 그 원점을 일단 그 정해야 되고요. 그 원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원점을 이렇게 잡고 뭐 x축, y축 방향을 일단 잡았다고 하면은 그 x축, y축은 서로 이렇게 직각이 되어야 되죠. 직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서로 올소고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하나의 그 길이의 표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1m라고 하면 1m의 어떤 표준 자가 있어야 되고, 즉 단위 길이가 이제 1인 그런 하나의 어떤 x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직인 y 방향의 벡터를 단위 벡터를 또 정해야겠죠. 즉 원점을 정하고 x 방향, y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를 정하면은 이 단위 벡터들을 우리가 그 기저라고 합니다. 기저, 베이시스, 어떤 그 근간이 된다는 거죠. 공간의 근간이 되고, 그럼 모든 임의 어떤 이런 그 점들은 위치는 이런 그 기저의 어떤 그 선형적인 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좌표를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 이쪽으로 지금 3칸 가고 이쪽으로 4칸 가면은 요 점의 좌표가 이제 3,4죠. 요 3,4의 의미는 x 방향의 기저 벡터를 ex라고 했을 때 ex의 3배 더하기 그다음 ey의 4배를 한 어떤 선형적인 합이 되는 요 벡터를 우리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어떤 행렬식으로 바꾸면은 ex를 원제로로 표현할 수도 있고 ey를 제로원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뒤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순서를 우리가 x를 1제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행렬의 또 연산에 해당하게 돼서 행렬의 연산은 그냥 각각의
요 곱셈이 행렬 안으로 들어오고 그냥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이제 3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이제 4가 나온 이런 그 행렬 표현을 얻게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열벡터 형태로 쓰지 않고 행벡터, 즉 1,0, 이걸 이제 0,1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3,4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그 cat 벡터는 이렇게 그 행보다는 이제 열로 많이 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들여다 보면은 이 EX, 즉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서로 직교하니까 그 내적이 0이죠. EX하고 EY를 하면은 내적을 구하면은 얘는 서로 직교하니까 그 내적이 0이 되고, 그렇지만 만약 EX하고 EX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나? EX하고 EX를 같은 걸 내적하면은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 돼서 역시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의 어떤 이 i하고 이 j를 내적하면은 요 ij는 이제 x하고 y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델타 ij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델타를 우리가 크로네카 델타라고 하고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그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델타가 됩니다. 디락의 델타 함수도 이 크로네카 델타를 사실 발전시킨 개념이고요. 연속 함수에 대해서 발전시킨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ij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이다. 이런 그 크로네카 델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저들은 서로 also normal하다. 즉 also 곤할에다가 also normal하다는 건 이제 길이가 1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면서 각각의 길이가 1인 걸 우리가 also normal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저가 되려면 일단 그 also normal한 성질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유클리드 공간이었고, 그럼 이제 이런 그 큐빗을 다루는 힐버트 공간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요 EX를 우리가 0인 스테이트, 그 다음에 EY를 1인 스테이트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역시 동일하게 이 큐빗이 작동하는 공간을 우리가 그 힐버트 공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그 큐빗의 상태를 이런 하나의 그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사이라는 이런 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0하고 1로에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개수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그 3,4가 됐듯이 이제 알파, 베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행렬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0인 상태는 이제 1제로를 의미하고, 이 좌표가 지금 XY 좌표계로 보면 1제로를 의미하고 얘는 0,1을 의미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0인 상태와 1인 상태가 서로 이제 also normal한 하나의 그 기저가 되는 거죠. 기저 벡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0인 상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아톰이 이렇게 있을 때 아톰의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고, 1인 상태는 아톰이 이제 excited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상태의 어떤 전자가 그라운드 상태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1s 오비탈로 기술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공간에 대한 어떤 함수 분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걸 뭉텅그려 우리가 0인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excited 된 전자의 상태, 2s 상태를 우리가 1인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의 모양을 알 필요 없이 서로 이걸 이제 직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직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이렇게 길이를 1로 보는, 즉 노멀라이즈 시킨 그런 상태로 보면 여기 하나의 상태 벡터를 우리가 기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빗의 경우는 또 특이하게 요게 이제 확률을 의미하니까 요 앞에 개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1이 돼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조건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0인 상태 벡터와 1인 상태 벡터에서 임의의 어떤 정해졌을 때 임의의 어떤 그 큐빗의 상태는 이 반지름이 1인 그 원의 어떤 특정한 한 지점을 가르치는 그런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요 알파 베타로 가면은 요 알파 베타가 만족시키는 식이 요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빗은 어떤 그 단위 길이가 1인 어떤 원의 이 상태 벡터를 나타내는 힐버트 공간의 한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그 세 종류의 어떤 그 큐빗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큐빗을 우리가 이런 그 좌표 평면에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psi 1이라는 이런 상태가 있다고 우리가 보면요. 즉 0인 상태는 이제 그라운드 상태라고 했고 1인 상태는 이제 익사이트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어떤 같은 비율로 이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걸 어떤 이런 그 힐버트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이니까 좌표가 여기 요점의 좌표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요점 좌표해서 이렇게 이제 이 상태를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 각이 45도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psi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psi 2는 어디 있는지 보면은 2분의 1 제로 플러스 2분의 루트 3 1이니까 즉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 즉 요 점에 있는 거죠. 요 점에서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 각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이제 psi 1의 위치가, psi 2의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psi 3는 어떻게 되나요? x축은 루트 2분의 1인데 y축이 이제 복소수가 되어버리죠. 이 얘기는 이 좌표 평면에 우리가 그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큐빗은 모든 큐빗이 이렇게 이런 스피어 위에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스피어를 우리가 블로호크 스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블로호크 스피어를 좀 2차원으로 간단하게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큐빗은 항상 이런 반지름 1인 원에 있는 건 맞지만, 그걸로 기술할 수 없는 큐빗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y축 값이 이제 복소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좌표에서는 우리가 이걸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큐빗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세정대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저가 뭔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런 기저를 변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측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큐빗이라는 건 일단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상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때 그 두 상태가 이제 중첩이 된, 즉 슈퍼포지션이 일어난 그런 양자역학적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파동함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즉 앞에 계수 알파하고 베타의 제곱을 합한 값은 이제 1이 돼야 된다.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임의의 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큐빗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